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선동가로 평가받는 유시민이가 대놓고 이재명에게 아부를 떨어대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때 이 사람은 앞으로는 정치평론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떠들었던 사람인데 그 버릇이 어디 안 가죠. 최근에 갑자기 라디오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무려 이재명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잘한 일이다라고 쉴드를 쳐버린 겁니다. 야, 대단하죠. 저거를 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시민이는 최근에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은 100%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비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잘한 일이다. 이걸 잘한 일이라고 지금 쉴드를 치고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비판하고 저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정치가 검투장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도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편들기를 이렇게 시전을 해버린 겁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권력자, 유력자에게 뒤에 줄을 서보려고 유시민이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편을 들 거를 들어야죠. 이재명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 화천대유 부동산 사건, 일명 화천대유 부동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떠들썩했었잖아요. 그 난리와 홍역을 치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를 쉴드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사업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던 그런 대한민국의 회계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언론 뉴스 기자들은 전부 다 국민들은 바보라서 그거를 비판을 했습니까? 유시민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줄서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또 정치판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력자의 뒤에 줄을 서고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성남시 대장지구의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 일명 화천대유 사건이라는 게 애초에 왜 그렇게 큰 논란이 됐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중간 과정에서 해도 이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해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남시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별거 아닙니다. 바지 사장 하나 앞에 내세워 놓고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관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비리를 챙긴 수천억 대 이상의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득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바로 이 대장지구 화천대유라는 사건입니다. 동네 초중고등학생들도 뉴스 틀면은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화천대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한자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게 다름 아니라 대장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이 화천대유예요. 이재명을 인터뷰했던 언론인이 불과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저거 이상하다, 저거 흘러가는 정황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의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거예요. 애초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자,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뭐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환수하겠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소리를 내걸면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정작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금이라는 게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죠. 이 비상장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화천대유 사건은 구린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화천대유는 단 1%의 지분만 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거의 모든 권한을 좌우로 흔들었다고도 하고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불과 5천만 원을 출자한 시행사가 무려 1,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저게 말이 됩니까? 5천만 원 출자해가지고 1,700억의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야, 이 무슨 뭐 외계인 기술 수출이라도 했나요? 저게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 이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놀았던 인간들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을 치면서 돈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긁어 모으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규모가 1조 5천억대가 넘어가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에서 심사가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떡하니 선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까? 화천대유 주주 중에 한 사람은 불과 8,700만 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8,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제네시스 G80 풀옵션 가격 한 개 사가지고 강남의 건물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강남 건물주하고도 웬만한 건물은 사고도 남을 수도 있겠다. 뭐 강남에서는 그래도 단위가 다르려나? 어쨌든 8,700 투자해가지고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대한민국에만 몰려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1,000배가 넘는 돈을 뻥튀기 한 사람이 저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익숙한 용어는 아닐 텐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래 국가나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등등 이런 공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뭐 성남시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국가나 시도에서 이렇게 공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공사업 입찰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사실상 권력자가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 이 화천대유의 사업 권한 획득은 당연히 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상하다라고 이 사건을 비판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상한 게 너무나도 많다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계 최고의 금융천재 투자의 신도 아니고 3억 놓고 3,463억을 벌어들이는 이런 거 천화동인의 7인들 이게 여러분들 도대체가 말이나 됩니까? 수익률이 기본 1000배입니다. 1000배.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회사들 뭐 워렌 버핏 같은 할아버지들 투자회사들 뭐 전부 다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투자하고 여기 형님들한테 경제 공부를 배워 갔어야 된다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맨들이 여기 와가지고 경제 지식을 배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님 어떻게 그런 수익률이 가능함?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료 공개 못해줘.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하게 벌어들였고 증거랑 근거가 탄탄하다면은 자기들이 답답해서라도 자료를 먼저 공개하겠죠. 왜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까? 2015년에 불과 자본금 3억으로 설립됐던 조그마한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이 넘는 이득을 벌어들이고 매출액이 7천억 원 이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슨 대한민국에서 금광이나 유전이라도 터졌답니까? 의심 못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즘 경차도 풀옵션 넣으면 1,800만원 2,000만원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단돈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 화천대유 투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단돈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2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자서전이라도 써야 될 판이죠. 나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돈 벌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자서전이라도 써야 된다니까 진짜로 저 사람들. 자서전 써도 부자 되겠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인증을 해보란 말이야. 화천대유 혼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저렇게 해먹었는데 그 밑에 자회사로 천화동인이라는 조직이 또 있었죠. 엮여있는 인간들도 화려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전직 검찰총장의, 지검장의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고 박근혜 정부 뒤흔들었던 인간들이 여기다 몰려 있었네요. 쉴드 칠 걸 쳐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화동인에 출자금을 냈던 인간들도 보면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기본 1000배 이상씩 해먹었습니다. 1억 4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208억을 벌어들이고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건 진짜로 단위가 작잖아요.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1억 원을 벌어들이고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좋은 황금 투자처가 있으면은 우리도 좀 같이 알자라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순수한 그런 사업이었다면은 대한민국 국가 예산도 국민연금도 저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국민 기본소득도 쌉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전설의 샘물이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심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유시민이가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감히 단순히 정치적 공세라면서 쉴드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선에서 그닥 중요한 변수도 아니고 늘 흔하게 있는 일이다. 늘 흔하게 있는 일이다라고 감히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뻔뻔한 모습입니까? 저런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존경받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지식인 대우를 받는다면 그런 나라에 과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쉴드를 칠 거를 쳐야죠. 하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기대를 안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 보고 계몽군주 같다라고까지 찬양을 바쳤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죠.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양심과 철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선동이나 당하고 사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따름이죠. 정말로 바른 목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대법관도 엮여 있네요, 이 사건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이 사람이 과거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그 운명이 걸려있던 재판에서 희한하게 재명이한테 무죄 선고를 했던 대법관이네. 근데 그 사람이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아가고 있었네.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받았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딱 봐도 이게. 그 와중에 유시민이는 최근에 이재명의 형수님 욕설 사건까지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여러분들 대단하죠? 대단하잖아. 노골적인 줄서기를 하고 아부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진실마저 호도를 하고 대중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거들먹거리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 여러분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른 목소리 하는 사람들은 언제쯤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한심해지는 오늘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